제8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흑체 A와 B의 플랑크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플랑크 곡선은 흑체 별이 방출하는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플랑크 곡선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라고 그랬는데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A는 400나노미터가 됩니다.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A는 400나노미터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B는 약 500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짧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멈이라고 그랬는데 람다 맥시멈 값이 A가 B보다 작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람다 맥시멈은 표면 온도하고 반비례 합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람다 맥시멈 값이 작아지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람다 맥시멈이 더 짧아지지요. 그래서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A가 짧고 전체 파장에 걸쳐서 모든 에너지가 B보다 더 많게 됩니다. 니은 표면 온도 A가 B보다 높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중요한 거는 단위 면적당입니다. 그래서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은 A가 B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별, 흑체가 이렇게 있을 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크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T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더 높은 A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이 더 많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이거를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E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별의 광도가 있는데 별의 광도는 단위 면적당이 아니고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도는 표면적 4파이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제곱이 되어서 광도는 표면 온도하고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크기하고도 비례하게 되지요. 별 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바로 광도이기 때문에 별의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도 비례하지만 반지름의 제곱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표면적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이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 사이사이 이렇게 검게 나타나는 선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밝게 나타납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밝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은 선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억,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들렸고, 그 다음에 니은 검은색 선 흡수 스펙트럼은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에 의해 형성된다. 맞았습니다. 흡수선은 태양에 존재하는 기체에 의해 태양의 방출하는 빛 중에서 각 원소마다의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별의 반지름이 태양과 같다면 태양과 동일한 스펙트럼이 관측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반지름이 아니라 표면 온도입니다.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능한 이온화 단계에서 특정 흡수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왼쪽이 분광형이 O형 쪽이 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 해당되고 오른쪽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에 해당이 되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G2형이기 때문에 칼슘 2, 그러니까 칼슘
플러스 이온을 가장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종류와 세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표면 온도가 다르면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3번 그림은 주계열성, 모두 주계열성이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파장에 따른 복세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B필터와 V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과 함께 나타낸 그래프 플랑크 곡선이지요.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표면온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표면온도를 판단할 때는 최대 복세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어느 것이 더 짧은가를 봐야 되는데, 최대 복세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람다 맥시멈 값은 그래프 A가 그래프 B보다 더 짧지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A가 더 짧습니다. A가 더 짧으려면 표면온도가 A가 더 높아야 되지요. 그래서 표면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별 A는 표면온도가 높은 별인데 A는 B필터보다 V필터로 관측한 등급이 더 크다고 했는데, A별 같은 경우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 더 많지요. 그래서 B필터로 볼 때가 더 밝습니다. 근데 밝을수록 등급은 작게 정해지지요. 그래서 B등급이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A는 B필터보다 V필터로 관측한 등급이 크다. 맞았습니다. B필터로 등급 관측한 B등급이 더 작기 때문에 V필터로 관측한 등급이 더 크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 표면온도가 낮은 별 B는 A보다 표면온도가 높은 별보다 파란색 빛을 많이 방출한다고 그랬는데, 표면온도가 A별이 더 높다고 그랬죠. 그런데 같은 주계열인데 표면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일수록 HR2에서 왼쪽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을 더 많이 방출하게 되지요. 그리고 크기도 더 크게 됩니다.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올수록 표면온도도 높지만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주로 파란색 빛을 내놓는데 더 넓은 면적에서 파란색 빛을 더 많이 내놓기 때문에 더욱더 파란색을 표면온도가 높은 A별이 더 많이 방출하게 되지요. 여기가 A별이 되고 여기가 B별이 되는데 표면온도가 높은 A가 파란색 빛을 더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지요. 기억하고 니은이 맞았습니다. 4번 표는 별 가나다의 색과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별은 색깔이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분광형 G형에 해당되는 별입니다. 그리고 나는 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광형 M형에 해당되고, 다는 흰색을 띠기 때문에 분광형 A에 해당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중성 수소 H 로마자 1의 흡수선은 가, 그러니까 노란색 별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했는데, 분광형과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중성 수소 H1, 이 중성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별은 분광형 A0인 별이지요. 그래서 다에 해당됩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반지름은 나가 가장 크다라고 그랬는데, 나별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광형이 M형이고 가장 표면온도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가장 크지요. 광도 L은 4파이 R 제곱 표면온도 곱하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나별 같은 경우는 표면온도가 가장 낮은데 T가 가장 작은데 광도 L 값이 가장 큽니다. 그러려면 반지름이 가장 커야 되지요. 그래서 니은 반지름은 나가 가장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거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크기하고는 관계없이 표면 온도의 4제곱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색깔이 흰색인 분광형 A를 갖는 다별이지요. 그래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다해서 가장 많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5번 표는 여러 별의 분광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광형은 OBAFG KM으로 구분이 되고 위쪽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됩니다. 그런데 베텔게우스는 M2형이기 때문에 붉은색 별이 되지요. 리겔은 B8이기 때문에 청백색 내지 흰색에 가까운 별이 됩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A는 A1 흰색의 별이 되고 센타우루스 A는 G2형이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노란색 별이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베텔게우스는 붉은색 별이다. M2형이기 때문에 붉은색 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리겔이 시리우스 A보다 높다. 리겔은 B8이고 시리우스 A는 A1인데 위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리겔 B8의 분광형을 갖는 리겔이 시리우스 A, A1을 갖는 시리우스 A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분광형 B가 분광형 A보다 위에 있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리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별 중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가장 비슷한 별은 센타우루스 A다. 센타우루스 A는 분광형이 G2이기 때문에 태양도 G2입니다. 태양도 표면 온도가 5800K 정도 되기 때문에 분광형 G2로서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가장 비슷한 별은 분광형 G2를 갖는 센타우루스 A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반지름이 R, 표면 온도가 T인 별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량 E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위 면적당 E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를 E라고 했을 때 E는 시그마 T의 4제곱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E는 R이 클수록 큰 별일수록 많다라고 했는데 관계가 없지요. 이 값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R과는 관계없이 표면 온도의 4제곱에만 비례합니다. 그래서 E 꼴 시그마 T가 T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R 반지름이 같을 때 T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 별의 광도는 별이 단위 시간당 전체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 시그마 T의 4제곱에다가 별의 표면적, 별은 9기 때문에 표면적 4파이R 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의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R이 같다면 표면 온도하고만 비례하게 되지요. R이 같을 때 T가 높은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T의 변화율보다 R의 변화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의 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R의 변화율에 큰이 아니고 작은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물리량 가와 나를 기준으로 가가 가로축이고 나가 세로축입니다. 가와 나를 기준으로 작성한 HR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표면 온도는 가 가로축에 해당한다. HR도에서 가로축에는 첫 번째 분광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O, B, A, F, G, K, M의 순으로 분광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O형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로축에 표면 온도를 쓸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전 파장에 걸쳐서 복사에너지를 더 세게 방출하고, 특히 B필터를 통과한 별빛과 V필터를 통과한 별빛을 비교했을 때 B필터를 통과한 별빛 취향이 많기 때문에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습니다. 근데 색지수는 B등급에서 V등급을 빼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은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색지수는 마이너스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은 반대로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별빛보다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별빛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V등급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B에서 V를 뺐을 때 색지수 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 붉은색 별은 색지수 값이 플러스, 그래서 오른쪽은 색지수 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광도가 올 수가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광도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광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밝기가 밝은 별일수록 절대등급은 작아지지요. 그래서 절대등급을 세로축을 했을 때는 위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작아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플러스 값으로 커집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표면 온도는 가에 해당한다. 맞지요? 표면 온도라든가 색지수 또는 분광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광도는 나에 해당한다. 세로축에는 광도가 올 수가 있지요.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광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광도는 나, 세로축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로축의 색지수라면은 기억 방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지수 값은 플러스 값으로 커지지요. 그래서 기억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나가 절대등급, 세로축이 절대등급이라면 니은 방향 위쪽으로 갈수록 절대등급은 작아진다고 그랬지요.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등급은 작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하지요. 절대등급이라면.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8번 표는 별 가나다의 분광형 A0, G2, A0 분광형과 광도계급 로마자로 1, 5 광도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표면 온도를 판단할 때는 분광형을 봐야 됩니다. 여기 HR도가 나왔는데 분광형이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O, B, A, F, G, K, M,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가는 분광형이 A0, 나는 G2이기 때문에 가가 더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A0인 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나가 타보다 크다. 나하고 타는 분광형이 나는 G2이고 타는 A0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다가 더 높지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하고 타는 다같이 광도 계급이 5, 광도 계급은 광도에 따라서 별을 구분한 것인데 로마 숫자로 값이 작을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세로축이 광도인데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광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데 광도가 작은 별일수록 로마자 숫자로 작게 씁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 1로 표시한 것은 밝은 초거성이나 덜 밝은 초거성이 되고 광도 계급 5로 표시된 것은 주 계열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 같은 주 계열성이지만 나하고 다의 표면 온도를 봤을 때는 다가 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광도 위쪽에 있죠. 광도가 더 밝습니다. 다가.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지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가하고 다 같이 분광형 A 제로로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광도 계급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가는 여기다가 광도 계급이 1이기 때문에 초고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는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밑에다 표시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가가 더 광도가 더 크지요. 광도가 더 큰 이유는 표면 온도는 같지만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도는 표면 온도 위 4제곱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반지름의 제곱에도 비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표면 온도는 같지만 반지름이 더 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가 더 광도가 더 커서 박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위쪽에 있을수록 같은 분광형일 때 위쪽에 있을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 광도는 4파이R 제곱 시그마 t인데 분광형이 같아서 표면 온도는 같지만 반지름이 가가 더 크기 때문에 광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를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종류가 다른데 그 원소들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가능한 이온화 단계에서 특정 흡수선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면은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다르게 됩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별의 표면 온도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데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요. 그래프를 볼 때 옳은 설명 고르기. H1은 중성 수소 흡수선을 뜻합니다. 중성 수소 흡수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데 분광형이 A0일 때 제일 세기가 강합니다. 그런데 분광형이 A0인 별은 흰색 별입니다. 그래서 H1 흡수선은 흰색 별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태양의 분광형은 G2형입니다. G2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요. 여기서는 Ca2 칼슘 플러스 이온이지요. 칼슘 플러스 이온의 흡수선이 Fe2 Fe 플러스 이온을 가리킵니다. Fe 플러스 이온보다 세기가 Ca 플러스 이온이 더 강하지요. 그래서 Ca2, Ca 플러스 흡수선이 Fe 플러스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스펙트럼에서 H1 중성 수소 흡수선과 Ca2, Ca 플러스 이온 두 이온의 흡수선의 세기가 같게 교차되는 분광형은 F5 정도가 됩니다. 두 그래프가 겹치지요. 여기서. 그래서 흡수선이 동일한 세기로 나타나는 별의 분광형은 F형에 해당한다. F5 정도 되기 때문에 F형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0번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집단 A, B, C, 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의 광도 계급은 3이다라고 그랬는데 광도 계급은 별의 밝기를 로마자로 나타낸 값이 광도 계급입니다. 로마자 값이 작을수록 광도가 더 커서 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밝은 초고성이라든가 덜 밝은 초고성은 분광형과 관계없이 광도 계급이 1로서 가장 밝기가 밝습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이 2로 표시된 별은 밝은 거성, 3으로 표시된 것은 거성, 그 다음에 4로 표시된 것은 준거성, 5로 표시된 것은 주계열성, 그 다음에
6으로 표시된 것은 준외성, 그리고 7로 표시된 것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초고성이 되고 광도 계급은 1A나 1B가 되고, B는 거성이 되고 광도 계급은 2라든가 3이 됩니다. 그리고 C는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5로 표시되고, D는 백색 외성이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7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A의 광도 계급, A는 초고성이기 때문에 1A나 1B가 되어야 하지요. 3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분광형이 같을 때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분광형이 K02라고 했을 때 B별은 거성이 되고 C별은 주계열성이 되는데, 분광형이 같아서 표면 온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B가 더 크기가 크지요. 크기가 더 크면은 광도가 더 밝아서 절대 등급이 작게 된 겁니다. 광도 L은 4파이 R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분광형이 같아서 표면 온도 T가 같다고 하더라도 거성이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광도가 더 커서 절대 등급이 작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당연히 B, 거성이 C, 주계열성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별의 평균 밀도는 D, 백색 외성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별의 평균 밀도는 백색 외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 다음에 거성, 초거성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별의 평균 밀도 D, 백색 외성이 제일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1번 그림은 별의 광도 계급을 HR도에 나타내는 것이다. 광도 계급 로마자 숫자가 작을수록 광도가 커져서 절대 등급이 작아집니다. 세로축이 절대 등급인데, 절대 등급 값이 작을수록 광도는 증가해서 실제로 밝은 별이 되고, 절대 등급이 플러스 값으로 커질수록 실제 밝기는 어두워서 광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분광형 OB, AFG, KM으로 표시했는데,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서 파란색 별이 되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 별이 됩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이 1A인 별은 초거성, 5인 별은 주계열성이 되지요. 자, 옳은 설명 고르기.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이 1A인 별은 5인 별보다 반지름이 크다. 예를 들어서 분광형이 K형으로 같은 별을 비교했을 때 1A인 별은 초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이 5인 별은 주계열성이 되지요. 그래서 분광형이 같을 때,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같을 때입니다. 분광형이 같다는 것은 표면 온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A 초거성이 더 밝기가 밝지요. 그 이유는 크기가 커서 그렇습니다. R이 커지면은 광도가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 1A인 별 초거성은 5인 주계열성보다 반지름이 크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거성에 해당한다.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거성 맞습니다.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초거성과 주계열성의 광도 차이는 별이 붉은색일 때보다 파란색일 때 크다라고 그랬는데, 파란색 별은 분광형이 U형인 별인데, 이 경우는 초거성이나 주계열성이나 절대 등급이 거의 같아서 광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붉은색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의 경우는, 초거성의 경우는 광도 계급이 광도가 아주 커서 절대 등급이 작지만, 주계열성은 훨씬 더 광도가 작아서 절대 등급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도 차이는 붉은색 별일수록, 초거성과 주계열성의 광도 차이는 붉은색 별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초거성과 주계열성의 광도 차이는 별이 붉은색일 때보다 파란색일 때는 작아지지요.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12번 그림은 별 A와 B가 원시별에서 0년 주계열에 도달하는 동안의
진화 경로와 경과 시간을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원시별이 주결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 온도가 약 1000만도에 이르러야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주결성이 됩니다. 근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HR도에서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원시별에서 주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 이유는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을 빨리 해서 중심배 온도가 1000만도에 빨리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별은 원시별에서 주결에 이르는 시간이 10의 4제곱 만년밖에 안 걸리는데 B별, HR도에서 밑에 있는 별일수록 오른쪽 밑에 있는 별일수록 크기가 작은 별이 되는데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은 별이 되는데 질량이 작은 별은 중력 수축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1000만도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100만 년 이상이 걸려야만 주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광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태양의 광도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1, 100, 만, 그 다음에 100만 이렇게 해서 100배 차이씩 광도가 100배 차이씩 나도록 세로축을 잡았는데 광도가 100배 차이 날 때마다 절대 등급은 5등급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세로축이 만약에 절대 등급이라고 했을 때 5등급 차이로 일정하게 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오른 설명 고르기 0년 주결에 도달하는 시간 A는 만년인데 B는 100만 년 이상이 걸리죠.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가 아니고 짧다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D은 0년 주결에 도달하는 동안 별의 절대 등급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수평 방향 왼쪽으로 진화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 등급의 변화는 거의 없지요. 표면 온도만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B는 아래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표면 온도는 변화가 없지만 절대 등급이 실제 밝기가 어두워져서 절대 등급이 크게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 변화량은 A보다 B가 더 크지요. 그래서 D은 0년 주결에 도달하는 동안 절대 등급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D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HR도에서 위쪽에 놓일수록 질량이 큰 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빨리 일어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에 빨리 도달해서 주결성에 도달하기가 쉽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